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하스탁 첫 번째 하스탁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스탁은 펩시코입니다. 언제 또 가격을 올렸을까요? 3분기 호실적과 함께 가이던스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가격 인상 효과가 주요했다고 하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필수 소비재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가 알게 모르게 계속 가격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크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우에 라면 같은 게 크게 이슈가 되고 우유 가격 같은 거 올라가지만 콜라 가격 올라가는 건 뉴스에 별로 안 나오는 잘 것 같습니다.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 먹고 사 마시고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살 때 보면 콜라를 따로 사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냥 세트로 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에 대한 전가력이 분명히 있는 그런 뭐 대단한 기업임에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봄 이후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IT 성장주의 한 묶음이 그대로 올라가는 부분에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시기에 대표적으로 이게 50년 이상 금리 그 배당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래서 배당 킹에 속해 있는 주식인데 배당이 상대적인 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재미없었고 또 최근에는 저번 간혹가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아직까지 제대로 다 아직 안 들어와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것이 결국 체중 감량을 위한 주사제 뭐 이런 거 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때문에 죽는 주식들의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탄산음료 뭐 먹고 마시고 기름지고 이런 것들이 재미없고 초콜릿 이런 것들인데 재미없었는데 오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잠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실적 자세는 오늘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2.15달러가 예상되는데 2.25달러가 나왔고요. 매출이 234.5억 달러가 나왔는데 233.9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펩시콜라라는 것은 코카콜라도 앞으로서 양대 산맥을 갖고 있는 거 되겠고요. 특히 펩시콜라는 펩시콜라 외에도 수많은 브랜드에 대한 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주 젊으신 분들은 별로 아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보면 해외에서는 특히 그 소위 귀리를 많이 먹거든요. 귀리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퀘이크 오츠라고 하면 모르는 분이 없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이제 먹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들 먹는 건데 그런 브랜드들 갖고 있겠고요. 당연히 게토레 이런 거 다 갖고 있겠고요. 최근에는 셀시어스 홀싱에서 투자를 했고 또 하나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에는 동서식품인가 브랜딩의 파트너일 텐데 여러분들의 스타벅스 매장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편의점에 가서 스타벅스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우리는 동서식품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나 북미는 20년째 이걸 펩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안정적인 회사임에 틀림없고 다양한 먹거리 이런 것들 다른 과자류 이런 스낵으로 하고 있는데 이 상당히 오늘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 감량 시장에 따라서는 피해에 대해서 CF에서 거의 그냥 뭐 의미 없는 거다. 거의 영향이 없다랄 정도로. 그쵸. 그건 이제 많은 사람 얘기일 뿐이고 먹고 마시는 좀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라고 자신할 필요 없겠고 혹시 그렇게 무슨 제재하는 뭔가 또 성분이 들어가면 그때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금에 대한 것들 소디움을 낮추거나 이런 것들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라는 자신감을 필요 없겠고 오늘은 한 2% 정도 오늘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펩시에서도 제로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체중 감량하시면 제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 스포티파이고요. 오디오북을 출시한다고 하네요. 영국이랑 호주에서 4분기에 출시한다는데 뭐 그건 그렇다 쳤는데 비용만 3억 달러라는 얘기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디오북에 들어가서 자신감 있고 회사 측에서는 이게 큰 비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진 올려놓을 수 있고 고객을 풍족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글로벌로 확대했지만 지금 오디오북이라는 것은 꽉 잡고 있는 게 아마존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데 들어갔고 비용만 들어가니까 이게 마진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퀘스천 마크. 그런 것에 대해서 레드번 어틀랜틱이 매수해서 아예 중립으로 내려버렸고요. 목표 주가는 $10 정도 내렸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다양한 게 있는데 오늘 또 바클레이즈에서는 매수 의견을 제외했고요. 목표 주가 $182를 확인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스포티파이는 워낙 압도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뭐 뉴진스에서 뭐 세계 신기록했다 이런 것만 보셨을 텐데요. 예, 그렇죠.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적자 회사인 것은 우리가 인지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아직도 스포티파이가 적자군요. 이 부분은 포인트로 꼭 잡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카스탁입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고금리 부담이 좀 낮은 종목으로 골드만삭스에서 종목 10개를 뽑았는데 거기 포함이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실적과 펀더멘털 덕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시스코 시스템도 당연히 IT 기업이 되겠고요. 이게 쉽게 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기업이냐면 제가 회사 이름을 딱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집에 아니면 사무실에 그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오면 뭔가 그 조그만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리고 뭐 무선 와이파이면 무선 와이파이 하는 것들이 한 2개가 달려 있습니다. TV에 달려 있는 거 있고 같이 쓰는 것도 있지만 있지 않습니까? 예. 딱 그거에 미국이나 이런 데 북미에 가면 전부 다 시스코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아주 제가 그보다 복잡한 일을 많이 하지만 개인들이 아는 거는 딱 시스코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는 보면 뭐 마트나 이런 데가 뭐 IP 타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그럴 때 보면 시스코 시스템이 시스코가 딱 써 있는 겁니다. 공유기 네. 다만 여러 발음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똑같은 시스코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시스코는 이런 네트워크 장비 회사이자 오래된 회사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SYY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음식료 식자재 배송업체입니다. 그래서 약간 발음이 똑같은데 심벌이 다르고 완전 구성이 다른 회사라고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주는 안정적인 IT 기업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것들이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것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경쟁이 심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쟁이 났다고 해서 갑자기 끊고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정적인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삼았습니다. 베타가 1이야.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보다 적고요. 배당 수익률은 좀 줘야 되겠다. 2% 이상 주고 있겠고요. 부채가 많으면 요즘 고금리 시대에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 부채가 비율이 75% 이하고 또 금년에 이런 것들이 주가 재미없는 게 많았거든요. 주가 아주 꾸준히 올라간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10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시스코 시스템즈였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CME 그룹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의 인사이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3분기 실적 시즌 프리뷰 이제 슬슬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펩시코부터 시작해서. 네, 펩시코 얘기하면서 오늘 그 시간이 약간 애매하니까요. 제가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 미국 주식, 해외 주식하는 분 중에 유럽에 주식하신 분이 꽤 있거든요. 그쵸. 유럽에 주식하신 분이 뭐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만난 분들 중에 10분 중에 8분은 바로 이 주식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LVMH. LVMH, 루비통을 갖고 있고 루비통 헤네시입니다. 그래서 심벌은 프랑스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MC입니다. 프랑스에서는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오늘 실적을 역시 같이 발표했는데요. 누가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9%가 또 매출이 늘어났고요. 그러네요. 요즘 음주 문화가 상당히 또 약간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음주 쪽으로 하나지 모르지만 요즘은 유럽이나 아시아 이런 쪽에서 하이볼 이런 걸 엄청 많이 마시죠. 예. 좀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독주나 이런 것들의 그런 것들이 약간 약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오늘 보면 와인이라든가 그런 위스키 시장에서만 14%가 시장이 줄어들고요. 그 밖에 진짜 엄청 돈 많은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가방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요. 9%가 늘어났고요. 그러네요. 향수도 9%, 시계 보석류가 3%. 그리고 이거는 진짜 깜짝 놀라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세프라가 들어와 있지 않는데 세프라가 이들 거거든요. 세프라는 매출이 26%나 늘어났습니다. 근데 올해 주가는 전체적으로 재미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오늘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완만한 상승세 3%를 상승하는 반면에 일본은 일본에 우리나라 분들 일본에 많이 가서 샀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일본은 무려 30%나 매출이 늘어났고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중국이 대표적이 되겠는데 우리나라 포함해서 11%, 유럽도 7% 올라간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펩시코 LVMH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 느낌인데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계속해서 실적 시즌 내용들 준비해야 될 내용들 전달해 주실 테니까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